조선시대 왕실의 며느리가 된다는 것은 최고의 영광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여인에게 그것은 파멸의 시작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이 직접 나서서 미모를 보고 뽑은 세자빈. 그녀는 왜 7년 만에 궁에서 쫓겨나야 했을까요? 궁녀와의 은밀한 관계, 거짓 임신, 투기와 질투,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조선 역사상 가장 파격적인 스캔들의 주인공 순빈봉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세종 11년 궁궐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세자빈 휘빈 김 씨가 이상한 술법을 썼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자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였죠. 결국 휘빈은 세자빈의 채통을 잃었다는 이유로 배출되었습니다. 조선 왕실의 첫 번째 빈자리가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세종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이번에는 신중하게, 완벽하게 세자빈을 선택하고 싶었습니다. 세종은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접 세자빈 후보들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신하 허조가 반대했습니다. 얼굴만 보고 뽑으면 덕을 볼 수 없다고 했죠. 하지만 세종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짧은 만남으로 어떻게 덕을 알 수 있겠냐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타협안이 나왔습니다. 먼저 처녀들의 집을 돌아다니며 예비 선발을 하고 최종 후보들을 창덕궁에 모아 간택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된 여인이 바로 복녀의 딸 하은봉 씨 가문의 처녀였습니다. 그녀의 외모는 군신을 막론하고 모두를 만족시켰습니다. 조선 왕실 역사상 공식적으로 아름답다고 기록된 몇 안 되는 여인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세종 11년 10월 15일 그녀는 두 번째 세자빈으로 책봉되었습니다. 순빈이라는 비호를 받았죠. 사실 이것도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고려시대의 관습이 조선 초기까지 이어져 왕비와 세자빈에게도 후궁처럼 비호를 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순빈은 이런 비호를 받은 마지막 세자빈이 되었습니다. 1432년 세종 14년에 이 관습이 폐지되었거든요. 그 이후로는 그냥 왕세자빈으로만 불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조선 역사의 전환점에 선 인물이 된 셈입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외모가 행복을 보장하지는 못했습니다. 문종과 순빈의 관계는 좋지 않았습니다. 세종은 문종의 후사를 걱정해 3명의 승위, 즉 세자 후궁을 들였습니다. 순빈의 성격에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질투와 투기가 심했던 것입니다. 사랑을 독차지하지 못한 것에 오랫동안 원망을 품었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신보다 늦게 입궁한 권승위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문종의 첫 번째 아이였습니다. 순빈은 분개했습니다. 빈궁의 궁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권승위가 아들을 낳으면 우리는 쫓겨날 거라고. 때로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 소리가 궁중까지 들렸을 정도였습니다. 세종이 순빈을 불렀습니다. 타일렀습니다. 세자가 아들을 낳으면 인지상정으로 기뻐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순빈은 뉘우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세종과 소원왕후는 문종에게도 말했습니다. 후궁에게서 본 자식이 정궁에게서 본 자식만 하겠냐고. 순빈을 가까이에서 적자녀를 낳으라고 공평하게 타일렀습니다. 문종은 한동안 순빈과 동침했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궁중에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순빈이 임신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그녀는 유산했다고 말했습니다. 단단한 물건이 형체를 이루어 나왔는데 지금 이불 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여종을 보내 확인하게 했습니다. 이불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임신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상상 임신이었을 수도 있고 관심을 받기 위한 거짓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왕실을 속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순빈의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종은 휘빈의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순빈에게 연려전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하지만 순빈은 며칠 만에 책을 뜰에 던져버렸습니다. 내가 어찌 이것을 배운 후에 생활하겠냐며 학업을 거부했습니다. 세종의 명령을 무시한 것입니다. 며느리의 도리에 합당하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시녀들의 변소 틈으로 외간 사람을 엿보았습니다. 궁으로 들어온 후 답답해서 세상 구경을 하고 싶어서였다고 했지만 도리에 어긋난 것은 분명했습니다. 바느질을 좋아해서 환관들의 호슬이나 주머니를 직접 만들었는데 재료를 다 써버려 세자의 생일에 바칠 물건을 만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바친 물건을 새 것처럼 속여 바쳤습니다. 궁중의 음식을 친정으로 보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세자가 옳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자기가 먹다 남은 음식을 몰래 친정으로 보냈습니다. 늙은 여종을 통해 세자의 의복, 신, 띠, 속옷을 친정으로 몰래 보냈습니다. 세종이 알고도 어버이를 위한 것이라 여겨 크게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세자의 속옷으로 어버이의 옷을 할 수 없다고만 꾸짖었습니다. 술을 지나치게 좋아했습니다. 방 안에 술을 준비해두고 큰 그릇으로 영어프 마셔 취하기를 즐겼습니다. 시중들은 여종에게 업혀 뜰 가운데를 다녔습니다. 술이 모자라면 친정에서 몰래 가져와 마셨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술을 어머니 집에 보내므로 세자가 알고 이를 금지시키니 궁녀들에게 술을 모두 안으로 들여오게 했습니다. 그러고선 말하기를 이 술은 내 몫인데 이것을 집에 보내지 못할 것이면 내가 스스로 마셔야 되겠다 하면서 상이 100일을 지나지 않았는데도 평상시와 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궁녀 소쌍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순빈은 소쌍을 사랑해 항상 곁에 두었습니다. 궁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빈이 소쌍과 항상 잠자리와 거처를 함께한다고. 어느 날 세자가 청소하던 소쌍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정말 빈과 함께 자느냐고. 소쌍이 깜짝 놀라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매우 무섭다고. 사실 소쌍은 단지라는 다른 여종과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습니다. 소쌍은 사실 순빈이 아니라도 떳떳할 수는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국내 궁녀 간의 동성애 행위의 경우에도 걸리면 장백대의 중형이었습니다. 순빈은 소쌍이 단지를 만나지 못하도록 종을 시켜 감시했습니다. 궁중이 떠들썩해졌습니다. 세종이 소쌍을 불러 물었습니다. 소쌍은 순빈과 같이 잣일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지난해 동짓날 빈이 자신을 불러 내전으로 들어오게 했다고. 다른 여종들은 모두 밖에 있었다고. 같이 자기를 요구해 사양했지만 빈이 윽박질로 마지못해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빈이 강제로 옷을 벗기고 눕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세종이 순빈을 불러 물었습니다. 순빈은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정황이 너무 명확했습니다. 그 외의 일들은 순빈도 자복했습니다. 시중들은 여종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한 것, 벽 틈으로 엿본 것. 하지만 나머지 일들은 모두 가벼운 것이었습니다. 세종은 말했습니다. 소쌍의 사건만 아니었다면 비록 내버려 두어도 좋았을 것이라고. 하지만 그 일을 듣고 난 후로는 단연코 패하고자 한다고. 문종도 세종에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순빈을 총애한다면 그녀는 투기하고 사나워져서 칼날도 가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 뜻대로 된다면 옛날 한나라의 여우도 이보다 더하지 못할 것이라고. 문종은 순빈을 이성적으로 끌릴지는 몰라도 왕비가 되어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그릇은 안 된다고 본 것입니다.
세종 18년 10월과 11월, 세종은 대신들에게 순빈을 폐위한 이유를 상세히 밝혔습니다. 거짓 임신, 질투, 투기, 무례함, 술주정, 부적절한 행동들, 그리고 궁녀 소상과의 관계. 후세 사람들은 주로 소상과의 동성애 때문에 폐위되었다고 기억합니다. 임팩트가 워낙 강렬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조선에서 미덕으로 여기는 얌전하고 자애로운 세자빈과는 거리가 먼 수많은 행동들이 쌓인 결과였습니다. 현대 기준으로 봐도 이혼 사유가 충분할 정도였습니다. 순빈은 폐서인되어 궁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복녀는 이미 3개월 전에 세상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야세는 아버지가 딸을 자결시키고 본인도 자결했다고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그녀는 사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만 해도 천운이었습니다. 권승휘가 새로운 세자빈이 되었습니다. 훗날 문종이 즉위한 후 현덕광후가 되는 그 여인입니다. 순빈봉씨, 그녀는 7년간 세자빈으로 살았습니다. 문종의 부인들 중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한 정실이었지만 결국 궁을 떠나야 했습니다. 아름다운 외모로 선택받았지만 외모만으로는 왕실의 며느리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파격적인 폐위 사건, 순빈봉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채널이 처음이시라면 구독 버튼을 눌러 더 많은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를 만나보세요.